이제 오늘의 한 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한 발. 네. 어디로 좀 진정성입니까 오늘? 일관성 있게 이제 수미상관. 네. 이제 앞서 제가 이제 탑픽 키워드로 로봇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그쵸.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은 또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로봇 업종이 이제 AI 이슈에 이제 좀 묻히면서 1월 이후에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됐다가 뚜렷한 반등이 이제 지금 나타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모멘텀 재료들이 쌓여 있는데 주가는 아직 조금 이제 숨죽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런 이제 이벤트 드리븐 모멘텀 플레이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이제 재료가 나오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좀 싼 가격, 매력적인 이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로보티즈 같은 이런 기업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999년도에 이제 설립된 로봇 솔루션 이제 전문 기업인데 특히 이제 로봇용 부품이라든지 실외 이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의 거의 90% 정도가 로봇용 이제 감속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 10% 정도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은 지금 현재 10%밖에 안 됩니다만 로보티즈가 쓰는 전체 판관비의 거의 50%에 달하는 비용을 어디에다가 이제 지출을 하냐면 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데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향후에 이 매출 포션도 충분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로보티즈는 이제 회사의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대표적으로 이제 일개미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일개미를 이제 육성하는데 집중적인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네. 배달 플랫폼 많이들 이제 쓰시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많이 쓰고 있는 1등 사업자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쵸. 배민. 이름을 참 좀 잘 지은 것 같은데 네.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 배달의 민족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배달의 거의 이제 80% 정도가 1.8km 내외의 근거리에서 이제 배달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8km라는 근거리 자동차로 배달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을 하는데 사실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 도로에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자동차와 이제 오토바이가 막 뒤섞이고 소음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이 부각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근거리 이제 배달에 나설 때는 요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일개미 같은 이런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얘가 지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평균 시속이 한 10에서 15km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1.8km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분에서 15분 안에 오. 충분히 이제 배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도로만 가는 거죠, 네. 저게? 근데 지금 인도로 가는 게 원래는 불법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좀 중요해졌냐면 작년에 11월 17일부로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좀 되면서 지금 보시는 저 로봇이 이제 인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개미 자체가 보행자의 지위를 이제 획득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제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쟤도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지위를 이제 부여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에서 만약에 이제 저런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면 놀라지 마시고 누군가의 집으로 따뜻한 음식 혹은 이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예. 배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도 이제 이런 규제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좀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증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명이 넘는 이제 방문객이 찾는 코엑스를 중심으로 실내외 이제 배달 로봇 실증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여기에 또 그 배달의 민족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제 회사와 또 LG전자와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실증 사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이런 실제 배달 로봇들이
실제 채택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거리를 활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도 이제 이 배달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달료가 이제 우리가 지불하는 이제 배달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쿠폰도 적용이 되고 할인도 적용되고 이래가지고 건당 뭐 한 2, 3천 원 정도 적용이 되지만 그게 사실은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가게에서도 일부 배달비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건당 배달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 배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로봇이 폭넓게 이제 채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요.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네. 사진 자료를 이제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배달 로봇 시장의 이제 규모 연간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1.5억에서 2억 건 정도의 이제 배달을 시킨다라고 네. 해요. 굉장히 이제 많은 횟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뭐 인구 비례해서 한 명당 한 서너 건 정도 그렇죠.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달 비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된다. 근데 근거리 배달 비율 1.8km 이내 근거리 배달 비율이 제가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이제 거주하는 비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비율이 무려 이제 78%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리이면서도 이런 공동주택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로봇이 직접 문 앞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배달이 되고 또 배달비도 굉장히 좀 싸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만 한 3,774억 원에서 6,240억 원 정도 이제 규모.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는 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국내에 이런 이제 라스트 마일 시장을 이제 공략을 좀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 규모를 확장을 시켜서 해외 이제 라스트 마일 시장까지도 이제 공략을 한다. 요런 이제 거시적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방금 우리 동영상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귀여운 이제 일개미 로봇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활보하고 다니지 않을까. 지금 모습은 약간 좀 투박해요. 이제 저것보다 조금 더 이쁘고 귀엽게 이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제 거리에서 인도에서 제가 이제 다니더라도 사람들의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네. 하나의 또 재밌거리도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광고 기능까지 이제 예, 수행을 그 얘기 하게 하려고 된다면 그랬어요. 네. 움직이는 또 광고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 앞으로 굉장히 빨리 보급이 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로보티즈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자체는 지금 1월 이후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AI 이슈에 로봇 이슈가 이제 조금 한켠으로 이제 좀 뒤로 밀려나 버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특히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머지 이제 후속 기업들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못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매수 가격은 26,500원, 지난주 이제 금요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네.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채팅창에도 아직 현실성이 없다. 김민재님께서 조그만 턱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새로운 시장이 좀 개화한다는 관점에서 네. 보면은 투자 포인트 유효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좀 매출은 증가가 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약화가 되고 있다. 네. 즉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현재?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예. 방금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같이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인 네. 것 같은데 로봇 기술이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자그마한 이제 턱도 못 넘어 다닌다 그랬잖아요. 로봇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이 이족 보행 로봇이 계단이 있으면 넘어지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로봇들이 계단을 뛰어다녀요. 그런 이제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이제 그 첨가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실증 사업을 하는 거고 제가 아까 판관비의 거의 50% 이상을 이쪽에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로봇이 도입되기까지는 이런 로봇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성장하지만 이익은 좀 줄어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P와 이제 Q로 이제 나눠보면 되는데 Q가 폭발적으로 나중에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그쵸. 사실상
어찌 보면 수익성 자체는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외형이 이제 커지는 구조, 로봇이 이제 하나둘씩 채택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실증 사업에 이제 통과된 일부 지역들 계속해서 이제 로봇 도입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성은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그마한 턱도 이제 못 넘어 다니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아파트 내 문 앞까지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우리 국내 이제 도입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아주 빠르게 이제 정착을 좀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 우리 성장 섹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외형이 커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시장 지배력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외형이 커진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를 좀 극복 중인 로보티즈다. 수익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V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가 당연히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꽈어요. 사실 이렌시스를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김준호 매니저가 선택하기 어렵게. 근데 이렌시스를 차라리 빼고 이제 물류, 배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티로보틱스를 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티로보틱스를 넣어서 세 가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뭐 가장 뭐 탑픽이겠지만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좀 빼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T 로보틱스도 물론 좋지만 이제 AMR 관련해서 이제 LG 전자의 이제 공급이 임박했고 또 이제 로보티즈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여기는 없고요. 로보티즈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종목은 로보스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없는 데서 갖고 오겠다. 네, 왜냐면 오늘도 어깨동무하고 못 나가겠네요. 아니 약간 로보티즈가 저거 아까 일개미가 도로에 당기고 보니까 너무 귀엽고 볼 때마다 귀여워요. 로보티즈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로보티즈가 올라가는 게 이제 실외 배송 로봇 관련된 일개미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됐을 때 살짝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로보티즈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LG 그룹의 어떤 이제 로봇 산업 확장에 있어서 같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조주환 사장이 또 이제 연내에 또 로봇 관련해서 M&A를 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를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안착했던 종목이 로보스타였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나왔던 게 로보티즈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LG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자동화 설비 로봇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 또 이제 LG 그룹 차원의 어떤 이제 자동화 솔루션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선도하는 기업이 로보스타고 그래서 지분을 33.4%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로보스타는 LG 계열사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분을 약 한 8% 정도 가지고 있어서 2대 주주가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지의 어떤 기술력과 또 실내 배송, 또 직개미와 실외 배송, 또 이제 일개미 관련된 어떤 기술력은 우리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과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 좀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흑자 전환해서 이제 매출과 또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매년 연간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결국에 뭐 LG 그룹 차원의 어떤 이제 2차 전지 또 그리고 LG 엔솔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전환 등등등 모두 다 로보스타가 접목이 맞고 또 먼저 2021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결국 로보티즈도 LG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로보스타가 LG 그룹의 어떤 이제 로봇 산업의 확장에 있어서 그래도 로보스타가 조금 탄력적으로 더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로보스타를 한번 탑픽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까지 얘기를 해줬고 말씀하실 게 있으셔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로보티즈, 로보스타 둘 다 나왔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야 이것도 따라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지금?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음속의 탑픽은 뭐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제 오늘 왜 제가 로보티즈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로보스타 받고 이제 로보티즈도 조금 부연 설명 좀 드리면 로보티즈도 이제 2대 주주가 지금 LG전자거든요. 지분 이제 7.38%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로보티즈여서 그렇지 LG 로보티즈나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 또 추가적인 이제 지분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번 주부터 2024 이제 MWC가 이제 개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MWC와 또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로봇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조금 이슈가 로보티즈가 또 좀 강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외 자율주행이 이제 로봇, 배송 로봇 이런 것들이 MWC에서 조금 더 이제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까지도 이제 감안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피규어 그 AI라는 회사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또 우리 삼성전자가 500만 달러 투자했는데 LG 이노텍은 850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문턱도 못 넘는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이제 이 실증 사업에서 어떤 걸 진행을 하냐면 실외 이제 자율주행 매핑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턱을 넘어가는, 요즘에 로봇 청소기도 그런 이제 문턱이 있으면 아예 로봇 청소기 계속 그냥 이렇게 들이받고 있던 로봇의 시대에서 그걸 이제 넘어가는 로봇 청소기들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실외 자율주행 로봇도 그게 이제 뭐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매핑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워낙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매핑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제 기술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카메라 영상 센서 처리예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칩을 아까 이제 우리 김준호 매니저 얘기했던 것처럼 칩셋 미디어가 이제 시스템온 칩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이노텍에 이제 또 카메라 모듈들이 장착이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 그룹 전체적으로 이쪽 로봇 사업이 이제 좀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런 관련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됐을 때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로보티즈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아주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 한 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아까 일발장전과 좀 일맥상통하게 또 이제 진정성을 위해서 네. XR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AI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인 네.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오랜만이네요. 봤습니다. 일단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퀘스트의 이제 네. FP12 또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메타 플랫폼의 어떤 이제 그 XR 기기 산업 어떤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삼성과 또는 이제 LG와 누군가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뉴프렉스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 또 울트라 버전에도 FP12를 또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결국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프렉스가 지금 최근에 이제 FP12의 어떤 이제 보급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관련해서 실적도 좀 턴 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 뉴프렉스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거는 UEVR 관련해서 이제 게임들을 무료로 XR 버전으로 지금 이제 전환시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XR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을 때 킬러 컨텐츠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많은 게임들과 많은 컨텐츠들을 XR 버전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뉴프렉스고, 또 이거 메타 플랫폼, 메타 퀘스트 3에도 FP12를 공급하고 있고 갤럭시 24 울트라 버전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뉴프렉스를 오늘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 29일 날 거의 한 13,400원까지 상승을 하면 나와줬다가요. 최근에 좀 주가 조정 나와주면서 거의 8,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 3습폭의 한 절반 이상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9,590원을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네. 손절가는 8,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도 일단 저커버가 찾는 LG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수혜 포인트가 있을지, 삼성은 일단 있으니까 얘기를 해줬고 네. LG와는 뉴프렉스 어떤 좀 연관성이 있죠? LG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네. 뉴프렉스 그 메타 플랫폼 자체가 이제 메타 오히려 저커버가 그쪽으로? 삼성이랑 협업을 하던 네. LG랑 협업하던 메타 퀘스트 3의 어떤 이제 PCB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뉴프렉스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또 그리고 아까 UEVR 관련해서 최근에 XR 기계 가장 대장주로 떠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킬러 컨텐츠인데 뉴프렉스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네, 어차피 XR 시장 개화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히려 LG나 삼성이냐 이쪽을 보는 것보다 네. 더 큰 쪽, 그냥 메타로 보자. 가버리자. 네. 예, 메타로 가버리자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바로 김영 매니저님 네. 바로 VS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렉스 그리고 스코넥이 있습니다. 또 메타와 지난주에 호재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x4 XR 탑핍 한번 찍어볼게요. 이 세 종목 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뉴프렉스는 이제 조정받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적인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텀 PC 이제 단기 저점 부근에서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 컨텐츠 관련해서는 뭐 스코넥 충분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4x4도 뭐 마찬가지죠. 네.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4x4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김준호 매니저의 손을 이제 다 들어주기는 좀 그렇고 다 들어주기는 아니고. 반만 좀 들어주면 네. 아까 키워드에서 김준호 매니저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제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요 VS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제 좀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 예. 왜냐하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미 이제 애플량 수혜가 이제 예상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기도 했었고 실제로 어찌 보면 이 XR 시장이 이제 개화됐을 때 뭐 애플향뿐만 아니라 삼성향, LG향, 심지어 테슬라향 수혜까지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 XR 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됐을 때 가장 좀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장비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21선 이제 조정이 아주 이쁘게 좀 진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 이제 부근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 다시 한번 좀 볼 때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지난주인가 한발 기업? 지지난주가 한발 예. 종목으로도 하이비전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VS 탑픽 종목으로는 손을 이제 반만 좀 들어주고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일단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은 하지 않으나 그래도 반 정도는 아까 네. 이제 봤었던 탑픽,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한번 같이 투자 포인트에 넣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는 로보티즈, 그다음에 김준호 매니저 뉴프렉스가 오늘의 한 발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장 포인트들로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채팅창에서도 대박나자님께서 오늘 저 PBR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잠시 후 9시 30분에서 40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 PBR 폭락하면 국내 시장 좀 빠질까 봐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갖고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소화되려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됩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못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늘 이제 정책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네. 세부안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어제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쵸. 내용들이 이제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던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고 네. 오늘 이제 발표되는 이 계획 자체도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성격이 이제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또 금요일까지도 메리츠 금융 지주 포함해가지고 일부 이제 금융주들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정책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세론이 될 수도 있다. 그 세부안을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종목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이제 순환매, 사이즈 로테이션이 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이제 좀 몰려 있었다라면 오늘은 또 중소형주 쪽으로도 정책적인 효과를 또 새롭게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중소형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늘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이제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지는 것도 좀 틈새 전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틈새 전략 오히려 코스닥에서도 이 중소형 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준호 매니저님 이 세부안이 사실 지금 네. 여러 가지를 통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돌아다니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고 뭔가 맞습니다. 기대치에 딱 맞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세론이 좀 우려가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공격적인 어떤 이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제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엔비디아 16% 폭등한 거 보고 너무 흥분해서 뇌동매매 반도체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젠 바이오 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코스피의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사실 전부 다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자체가 PBR
8배 미만이다 보니까 코스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뭐 지주사, 홀딩스 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물론 뭐 정책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 정도로 부합하는 수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분 그래서 다, 코스닥이 어떤 성장성과 또 스몰캡 종목들로 충분히 이동될 수 있고 그동안 저 PBR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못 갔던 성장주 중심의 국내 코스닥 종목들이 오히려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 일단 코스피보다는 단기간에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오늘 또 개장 전략 여기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